네, 오늘 제가 발표할 제목은 가짜뉴스를 통한 판결 뒤집기 시도입니다. 순서는 대략 민주당의 이제 판결 뒤집기 시도, 그리고 그러한 가짜뉴스가 국회에서 이렇게 가짜뉴스의 장이 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실효적 대응책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가 있나요?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 지금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때까지 받아온 재판이라든지 말하는 내용 이런 걸 보면 나중에 확인해 보면은 이 사실이거나 진실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정말 이것을 가지고 저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무슨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이랬는데 그냥 페이크 메이커입니다. 페이크 메이커. 예. 하는 말마다 다 페이크, 가짜 뉴스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PPT는 원래 제가 오늘 필리버스터에 우리 당 세 번째 발표 순서가 돼가지고 이것을 띄워놓고 조금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박성훈 의원님이 하고 계시고, 예,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민주당 의원이 한 8시까지 계속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한번 한 장 정도만 선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확인되지 않은 유튜브발 가짜뉴스가 대법원장의 목을 거누고 사법부를 흔들려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제 출처를 알 수 없는 전원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보자의 신원도 특정하지 못하는 녹취록, 국회의 상임위장에서 국회의원에 의해서 재생됐고 심지어 본회의장에서 또다시 언급됐습니다. 그렇게 가짜뉴스는 국회의원의 권위를 타고 국민 앞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인 회동설의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제보자는 특정할 수 없지만 사건의 당사자는 존재하는 이런 기형적인 청문회를 하겠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희생양 삼아서 사법부를 압박해서 범죄 주권 정보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뒤집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 의도된 공세의 민낯을 드러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민주당이 어떻게 의혹을 생성하고 증폭시켜서 제도화해서 판결 뒤집기를 실현하려고 하는지, 둘째로 국회가 가짜뉴스의 장이 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셋째, 실효적 대응책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판결 뒤집기 시도입니다. 지금 국회가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정치적 도구로 포장돼서 사법부를 향해 날아드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5월 2일에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한 제보가 들어왔다, 이런 언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10일 한 일주일 뒤죠.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가 취재 첩보원의 제보가 있었다고 하면서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인 비밀회동설 전원 녹취록을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4일 뒤에 서영교 의원이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법사위에서 다시 재생시키면서 제가 말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녹취로 나와 있다면서 공식적인 자리를 빌려서 마치 의혹이 진짜인 것처럼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근거가 없음이 확인되니까 이 문제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4개월이 지나가지고 지난 9월 16일 민주당의 부성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인용하면서 출처도 알 수 없는 가짜뉴스에 또 한 번 공적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은 허술한 소문을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더욱 거세게 요구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로 제기된 인물들이 일제히 반박을 했죠.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은 돌연 관련 녹취 파일은 있지만 해동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면서 슬그머니 발을 뺐고요. 녹취록을 공개했던 열린공감TV도 확인되지 않은 제보였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심지어 해당 녹취록이 논란이 되니까 서영교 의원이 열린공감TV PD한테 그제서 연락을 해서 출처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국회로 부르겠다면서 사법부를 압박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제보, 출처 진위를 알 수 없는 녹취록을 가지고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기관인 사법부를 무분별하게 공격하고 그 기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부르겠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국회를 우스운 모양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런 방식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아버지 페이크 메이커가 늘 해왔던 방식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이거 먼저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공개한 녹취록을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해서 공론화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허위로 판명이 났고요. 법원에서 7천만 원 배상 명령이 났습니다. 유튜버인 김어준이 제기한 한동훈 전 대표 암살조 같은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서 민주당이 김어준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기된 김어준발 암살조 음모론 주장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주한 미국 대사관도 또 우리 국방부도 사실이 아니다고 대응했고 이후에 민주당조차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상황이 일단락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정치인, 유튜버 간 전략적 공생관계를 이용해서 국회의장을 가짜뉴스를 이용한 선동의장으로 만드는 못된 습관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이제 가짜뉴스를 빌미로 해가지고 청문회라는 국회의 제도를 동원해서 사법부의 신뢰와 판결의 일관성을 정면으로 흔드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국회가 가짜뉴스의 장이 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출처 없이 마구잡이로 떠도는 이야기가 콘텐츠로 만들어져서 유튜브를 떠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거짓이 공적인 권위를 얻게 됩니다. 이 순간에 허위나 의혹, 추정이라는 거짓이 사실처럼 보이는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결집을 합니다. 그들이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만 골라서 받아 쓰듯이 정치 공세에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진실이 드러나면 아니고 말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일관하면서 이렇다 할 책임 있는 행동은 전혀 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국회 회의장 내에서 면책 특권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그 수법이 더욱 영악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뉴스가 여론을 혼란에 빠뜨리면서 결국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 제도권 안에서 반복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은 여론을 호도해서 범죄자 주권 정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산업 리스크를 덮으려는 시도입니다. 그 자체로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행정부는 검찰 해체를 통해서 수사 기소의 축을 재배치하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의 제도를 이용해서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이러한 행태가 계속되면 결국 재판의 독립은 정치적 충성시험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연 대응책은 있는지 아무리 고민해봐도 현재와 같은 제도로는 이러한 가짜뉴스를 정치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참 뚜렷한 대응책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온라인에 퍼지는 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지금 하나하나 규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가짜뉴스의 최초 생산보다는 국회에서 면책특권을 이용한 확대 재생산 되는 문제를 차단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 허위성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의원들의 책임 있는 발언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정한 주장이나 자료가 사후에라도 허위로 확정될 경우에는 국회법과 윤리 규정에 따라서 공개 정정 및 사과 브리핑을 의무화하는 등 면책 특권의 범위 안에서도 작동하는 국회 내부 제재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름을 게이트키핑 국회법 이렇게 한번 붙여봤는데요. 이런 조항들을 좀 신설해가지고 청문회 개시를 너무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요건을 조금 더 강화하고 요건 여부에 맞는지 좀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제보자의 실명 진술서 와 같은 객관적 증빙 자료가 있을 때만 국회에서의 청문회를 허용토록 하는 것도 국회가 가짜뉴스의 장이 되는 일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권력은 바뀌어도 재판의 독립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또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사실을 가려서 공적 판단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짜뉴스 정치로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 여기에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할 시점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